과연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끝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운트 곡스 지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라니 미국 비트코인 투자자 별일 없이 산다. 촬영 시각은 5월 28일 낮 12시 25분경입니다. 제가 산다에다가요 다운 펼쳐놨잖아요. 이 산다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브와 바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별일 없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닥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물론 쭉쭉 올랐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강하게 오르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강하게 밑을 받쳐줘요. 가격을 받쳐줍니다. 이게 가격이 떨어지면 어김없이 ETF 자금이 들어와서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다시 가격을 밀어 올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안심하고 있는 바로 그 근거 ETF 자금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라서 미국 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 없고요. 지난주 금요일 자금 흐름을 보자면요. ETF에 총 2억 5,19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IBIT, 블랙락 쪽으로 돈이 2억 달러 가까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ETF 자금은 2억 달러 넘게 순유입됐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자면요. 20일부터 24일 주간 총 10억 5,67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1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에 투자한 회사들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13F 마감일 이후에도 계속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신고할 수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GBTC에서 들어온 걸 보니까 5월 24일 보고된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어디야? 네, 패럴론 캐피탈이 GBTC에 무려 8,520만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13F 보고서를 1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자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 이름이 밝혀지게 되면 아마 조만간 연기금, 구급펀드 등등의 이름이 등장하면 ETF 자금 유입이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들이 포트에 5%만 할당한다라고 하면 아마도 비트코인 가격은 40만 달러가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40만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니까 5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를 할당하게 되면 5억 원은 꿈의 숫자가 아니라요. 충분히 갈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요.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이 2017년 초와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사실 강한 불장의 기억은 첫 번째죠. 첫 번째 불장이 2017년부터 나타났었는데 그와 유사하다? 와,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다만 7만 5천 달러가 돌파돼야지 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적 분석을 한 애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반감기 직전에 하락을 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그 이후에 상승을 하거든요. 자, 지금의 가격 흐름은 뭐냐? 횡보 구간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반감기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말입니다. 온체인으로 분석해 봤을 때도요. 크립토컨트 기고자 시그널 컨트에 따르면 중장기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장기 홀더의 매집은 바로 랠리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경기가 침체되면요.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주식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취약할 수 있다. 경기 침체가 온다면 비트코인이 증시보다 낙폭이 더 클 것 같다라고 블룸버그 소속 시니어 매크로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이라는 분이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로요. 상품 전문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자라고 하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매크로가 되겠죠. 매크로 일정 확인이 필요한데요. 굉장히 다양한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5월 31일에요. 5월 31일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 미국 4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일설에는 연준이 PCI보다 더 자세히 눈여겨보는 게 PCE라고 하니까요. 이 지수 한번 보시면서 과연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끝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운트 곡스 지갑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만
2,5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마운트곡스가 들고 있는 물량은 약 14만 개 정도 되고요. 그 가운데 42,500개니까 마운트곡스 지갑에 남아있는 물량은 10만 개가 좀 안 되겠네요. 이 물량들이 10월까지는 다 어딘가의 지갑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 어딘가의 지갑에서 거래소로 움직여서 거래소에서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제로 이 마운트곡스에서 나온 비트코인을 누가 들고 가느냐를 봤을 때 일반적인 개인이라기보다는 그간에 개인들의 마곡 채권을 사들인 채권 회사들이, 그러니까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가격 하락 위험을 감수하고 한꺼번에 던진다는 가정하기 어렵고요. 아마 가격 흐름을 봐서 나눠서 던질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에 유입되는 ETF 자금 유입 정도를 감안을 하게 되면 마운트곡스에서 서서히 나올 물량 정도는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나 문제는 투자 심리입니다. 마운트곡스 물량이 움직였다라는 투자 심리 자체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매수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급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기쁘다 PPL 오셨네. 소서 스왑입니다. 헤데라 넘버원 덱스입니다. 이게 소서 스왑인데 TVL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지금 현재는 약 9,900만 달러니까 거의 1억 달러 가까이 TVL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데라 TVL 압도적인 1위 디앱입니다. 헤데라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헤데라 기반 결제 플랫폼 스쿠엑스가 비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SKUX는 헤데라 기반의 탈중앙화 디지털 결제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비자와의 제휴로 실시간 디지털 결제가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SKUX 서비스가 뭘 제공하냐? SKU페이가 있는데요. 모든 페이 서비스 있잖아요. 그 페이 서비스의 강점처럼 리베이트를 즉시 제공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판매를 촉진하며 쿠폰 관리센터 필요성을 제거한다라고 하는데, 이 쿠폰을 등록해가지고 이 소비자에게 맞춤형으로 뭘 제공하는 걸 이렇게 알아서 해주나 봐요. 품목별 프로모션도 알아서 해주고요. 그리고 스마트 디지털 결제 서비스에서 소비자와 마찰 감소, 소비자 인사이트 확대라고 하는데, 앱이나 계정이 없어도 즉시 자금에 액세스해서 매장이나 온라인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 페이 서비스 가운데 탈중앙화 방식을 적용을 해서 소비자 친화적인 UX, UI를 활용한 뭔가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자와 제휴를 통해서 실시간 디지털 결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고, SKUX가 헤데라 기반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서 스왑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그 뉴스 전해드릴 때요, 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뭔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장할 거다 라고 하면 안 되고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해서 확실한 답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지난주 뉴스가 나간 다음에 비트겟 거래소에 소서 스왑이 상장이 됐습니다. 소서 스왑 팀은 앞으로도 티어 1 거래소 등 여러 거래소로 상장 채널을 넓힌다라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갖고 온 소서 스왑 뉴스는 이 헤데라 재단이 디파이 성장 이니셔티브를 출범했어요. 쉽게 말해서 헤데라 기반의 디파이 생태계를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제휴를 맺었는데,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당연히 덱스 부분에서는 당연히 뭐가 선정이 되겠습니까? 네, 소서 스왑이 선정이 되겠죠. 당연히 소서 스왑이 파트너로 선정이 됐고요. 이게 헤데라 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소서 스왑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헤데라 기반의 디파이는 빠른 속도, 최저의 수수료, MEV나 트랜잭션에 대한 프론트 러닝이 없다라는 점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별로 봤을 때요, 이 시장 덱스 및 AMM 부분에서는 소서 스왑 등이 파트너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서 스왑과 헤데라 관련 뉴스였고요. 소서 스왑의 제작 지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민코 벤저스인가? 솔라나 200 갈까? 촬영 시각은 5월 18일 낮 1시경입니다. 이더리움 랠리를 펼치고 있잖아요.
알트코인 시즌의 서막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 알트 시즌 오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그 월요일만 해도 그 주말만 해도 갑자기 알트코인들의 급등이 뭔가 빨간불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비트가 주춤하면서 알트코인 시즌 서막이 열리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이랬다는 거니까 앞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 와중에 이렇게 강아지 어디선가 익숙하시죠? 이 도지코인 밈의 주인공인 카보스라고 합니다. 이 시바견이 5월 24일 7시 50분에 눈을 감았대요. 일본에서. 사망하면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비탈리 모두 카보스에 애도를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이제 이렇게 됐네요. 네. 카보스 레스트 인 피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도지코인으로 사실 밈코인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는 밈코 벤저스가 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바견, 도지코인, 이게 페페 너무 많습니다. 밈코 벤저스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벤크리스는 보니까 밈코인의 대세는 사실 지금까지 솔라나였죠. 그러다가 솔라나가 주춤한 사이 베이스가 치고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밈코인 대세는 과연 솔라나일까? 베이스일까에 대해서 벤크리스가 길게 쓴 글이 있거든요. 한번 트위터 가서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이 와중에 유튜브 창립자 스티브 채안이라고 하는데요.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 파자마를 개발했대요. 유튜브 창립자도 솔라나 기반 밈코인을 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밈코인 봉크 거래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밈코인 이거 약간 뭐야 장난이야 무시해도 되겠네 라고 했던 게 점점 진지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금도 많이 몰리고 있고요. 특히 친코인 대통령이죠. 트럼프. 이 코인 지지 발언 나오면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바로 밈코인입니다. 트럼프 밈코인이 움직이는 건 물론이고요. 전반적인 밈코인이 들썩들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전당대회에서 나는 암호화폐 리더, 미국이 리더가 될 거야. 그리고 워런 물러가라 뭐 이런 발언을 했던 그 발언이 끝나자 이 마가 이 트럼프 밈코인입니다. 트럼프 이 밈코인들 무려 24시간 동안 각각 150%, 12.7% 상승했습니다. 밈코인 약간 무시할 수 있는 사이즈가 이젠 더 이상 아니게 된 거죠. 솔라나 관련돼서는요. FTX가 26억 달러 규모의 솔라나를 경매에 붙였잖아요. 이게 성황리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게 락업이 4년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할인율도 첫 번째로 팔 때보다는 많이 붙었어요. 실제 지금 현재 거래 가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한 걸로 봐서 기관 투자자들은 솔라나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솔라나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물량이 조금 되지만 당장은 안 풀린다 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라나에 있어서 사실 솔라나 가격이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이더리움이 비싸고 느리다 였잖아요. 근데 솔라나는 싸고 빠르다가 솔라나의 최대 강점이었는데 연초에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밈코인이 오르니까 그 기반체인 솔라나가 오르고 솔라나가 오르니까 솔라나 기반 밈코인이 오르고 그런 선순환이 있었죠.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싸고 빨라서였거든요. 밈코인 거래할 때 수수료를 뭐 그렇게 많이 주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솔라나 체인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죠. 트랜잭션이 몰리니까 4건 중 3건의 실패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트랜잭션 실패,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게 바로 파이어 댄서. 그러니까 이더리움으로 치자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24년 말에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크립토 업계에서는 늘 언제나 미뤄지고 연기가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25년에서야 파이어댄서 업그레이드 정식 버전이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올해 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또 지연된 거는 악재일 텐데 그래도 나온다고 하면 아마 상승 모멘텀으로 강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